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코로나 대비 이제 한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약간 이대로 끝나면 어쩌나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 마지막 영상이 좀 4개월 전이네요. 꾸준히 올려야 하는데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여행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2010년쯤까지만 해도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감소의 어떤 부분이 체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한 2018년부터는 체감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생각이 되니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고 나서는 참 모든 게 먼저 걱정이 돼서 저럴 때는 어떻게 하나 싶거든요. 우선 제가 체감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게 어떤 예약률에 대한 변화입니다. 젊은 분들이 여행사 예약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자유여행이 점점 늘어나서도 있겠지만, 자유여행이 늘어나서 예약이 줄어든 것보다 애초에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진 느낌이 확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어떤 인천공항의 출국자 수가 사상 최대다, 이런 게 어떤 국외 여행사들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국내 관광지 업체들이 바가지를 너무 씌우고, 그러니까 가성비로 비교했을 때도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비교를 하자면 제주도는 100원의 가치를 250원에 가는 느낌이라면 해외는 300원의 가치를 한 320원에 가는 느낌이니까,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국내 관광지 업체들의 바가지를 피해서 온 사람들의 어떤 어부지리 격이라서,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대부분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자유여행을 하지 않아? 그러니 예약률이 너희가 줄어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와이나 유럽이 아닌 몰디브, 세이셸, 모리셔스, 그 외 패키지 지역 등 자유여행이 아닌 지역에서조차도 확실히 허니문 수요가 줄어든 게 저희가 체감이 확실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결혼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결혼으로 인한 허니문 자체가 줄어든 거겠죠. 또 인천공항이 아닌 지방, 김해공항, 청주, 무안 등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후반 분들이 좀 주류죠. 즉 이 소리는 기존에 있는 파이에 속하신 분들만 계속 그 부분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 신규 유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뉴비가 없는 거죠. 다 기존 유저인 거고. 그러니까 수요에서도 확실히 밀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품들이 어떤 시니어 위주로 타겟이 설정되어 있고, 수요로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지 체감이 너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 타겟으로 상품 세팅 시 수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고, 젊은 분들 타겟을 할 바에 그냥 기존 패키지 형식으로 4050을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지방 여행사들이 해당 방향으로 상품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젊은 분들은 더더욱 FIT 개별적인 자유여행이나 FIT 여행사 이용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일단 체감상 허니문 수요는 한 60% 정도 줄어든 걸로 느껴집니다. 제 주변만 봐도 한 친구들 12명 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한 3, 4명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지금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약간 유럽처럼 동거 개념이나 여자친구로서만 만나는 어떤 그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상에서 일본이 우리의 한 15년 뒤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일본이 현재 모습은 20년 뒤 한국과 비슷하다고. 물론 그냥 들어본 정도, 또는 저거 개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2000년대 중후반쯤 제가 출장 갔을 때 일본에서 약간 여자분들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지금의 페미니스트와 비슷한 이런 시위를 한 적이 제가 본 적이 있고, 당시 그 호텔에서 나오는 TV에서 연애든 뭐든 다 포기해서 초식남이라는 게 일본 사회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당시 일본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에서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혼자 밥을 먹는 사람도 유난히 많았고, 거기에 남이 밥을 먹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제가 참 얘네 특이하다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연애든 결혼이든 포기해서 초식남 이런 소리를 한국에서 하면 개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라서, 또 혼자 밥 먹는 게 그 당시에 TV에 나오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엑스맨 나올 때니까 여자분들이 또 모여서 시위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최근에 오래됐지만 모여서 시위를 한 적이 있고, 결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산다에서도 이런 방송 같은 곳에서도 혼밥이나 조금 지났지만 먹방 같은 거 보면서 식사하는 그런 게 지금은 딱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 체감을 해서 그런지 초식남 이런 것도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고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좀 일본을 뛰어넘어서 옆 동네랑은 좀 다른 루트를 타겠구나 싶었는데 상당히 비슷한 길을 갈 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위기를 겪어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인구나 영토도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좀 더 빠르게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면 우리의 겨울은 일본과는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 불황이 일본의 어떤 초고령 사회와 겹치면서 일본은 이제서야 고령자의 사망 숫자가 출생률을 겨우 앞서고 있다고 저는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30대 미혼율이 60%가 넘고 이 부분 이분들이 40대가 넘어서도 오차가 별로 없이 이어갈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일본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일을 할 사람도 모자라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할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데 조선, 건설, 물류, 제조 우리나라는 식빵까지 전반적인 산업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국방의 경우에는 군필자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생 애들이 3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반이 남자라고 치면 한 15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군대 갈 때에는 2030년에는 로봇이 군대를 가든 여자분들도 가든 아니면 남자분들 중에서 갔다 왔지만 또 가든 어떠한 방법이 되든 최소 한 25만에서 30만원 돼야 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무조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만큼 인원이 없어서 정규직 일자리도 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고용 불안정은 또다시 반복이 될 텐데 예전 일본처럼 약간 고임금 시대와 공급자의 어떤 노령화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거기다가 덤으로 약간 저성장 시대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여기 요즘은 제 또래지만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부분들도 출산을 기피하니 정말 생산 인구가 줄어든 걸 정말 느낍니다. 한 2014년에 도쿄 갔을 때도 편의점 알바를 주로 노인분들하고 외국분들이 하는 걸 봤었는데 한국도 슬슬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이미 지방 쪽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본을 보면 왜 코로나 때 우리 도장 찍는 기기를 낸다든지 약간 아날로그 문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약간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가 좀 힘들거든요. 더욱 보수화되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더 변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형제가 5명도 넘고 6명, 7명인 것도 있는데 청년 세대는 1명 내지는 2명이니까 나중에 분명히 연금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사실 이런 부분을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령층 유권자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느려지지 않나. 예시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인 빌라 사기나 전세 사기 요즘 이제야 화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연금은 이야기도 안 나오죠. 그 외 저출산 관련도 최소한 2010년부터는 장기 대책이 세워져서 좀 대비하고 방지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난 느낌이라서 인구 문제는 사실 확정적인 문제니까요. 저희 업이 아니더라도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미 잘 보시면 서울이지만 주변 초등학교 학급만 봐도 반이 3개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길을 다니다가 혹시 유모차나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하면 없으실 거예요. 거기다 유모차에는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데 강아지들만 타고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공감을 하실 텐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그 나이대가 02년생 이하 분들부터인데 점점점 줄어드니까 2010년 이후에는 2000년대 초반 분들보다 반절이니까 물론 맞지 않는 시간 조건이나 젊은 나이만 요구하고 그래서 더 안 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그만둬 너희 말고도 할 사람 많아라는 말이 생길 만큼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없어진 게 체감이 되고 여행사 세일을 할 때도 돌다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위에서 나이 든 사람 안 좋아한다면서 아줌마 아저씨들 뽑지 말라고 하지만 이력서는 젊은 친구들 건 죽어도 안 들어오죠. 저희 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중소기업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지금 일하고 있는 90년대생 및 경력 직원들을 잡지 못한 중소기업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 부분을 저도 준비하지만 저희 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신규 인력이 줄어드는 건 이미 출산율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미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인력이 안 돌아서 전부 약간 외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조선 족수를 써서 그런지
우리나라 아파트 현장이 다 저렇게 약간 심각한 상태인 건가? 덜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회사들끼리 어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뭐 복지도 개선을 해야 되고 직원들을 그래야 남아주니까. 근데 뭐 대기업이야 뭐 미리미리 개선을 하고 복지도 빵빵하고 뭐 수도권에 인기 있는 기업이라면 뭐 누구나 가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행업 같은 중소기업들은 또는 중소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든 적은 인원으로 돌릴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거나 연봉 및 복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사람을 갈아서 쥐어짜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인구 충격이 한 번 올 것 같거든요. 40대도 약간 청년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기준으로 일본도 신입사원 뽑을 때 기업에서 미리 인사 담당자들이 대학교에 가서 성실하고 좋은 친구들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어떤 입시 설명회처럼 인사 담당자들이 미리 학교를 가서 미리미리 케어를 합니다. 너가 졸업하고 우리 회사 오면 연봉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복지는 이러니 졸업하고 와라. 좀 더 여기서 과하면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다만 그러고도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해당 회사에 합격한 상태에서 더 좋은 기업이 자리가 나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해당 인사 담당자는 뭐 개박살이 나겠죠. 얘네들은 여기까지 벌써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라떼지만 뭐 우리 때 뭐 그 면접 볼 때 빵 면접이니 하면서 취준생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약간 갑질 아닌 갑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점점 바뀌는 듯 합니다. 물론 저출산이어도 누구나 좋아하는 일자리는 몰려들겠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청년들이 뭐 근성이 없다 뭐 편한 것만 찾는다 이렇게 욕하시면서 그냥 눈나 치고 들어가라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본인 자식들이 뭐 그런다고 하면 뭐 그런 꼴을 못 보지 않을까. 저희가 어릴 땐 그래도 좀 못 살았지만 우리가 못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천진난만하고 약간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요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SNS가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걸 못하는구나.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더 느끼지 않을까. 뭐 저조차도 한 10대 때부터 인스타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누구나 뭐 살아온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데 비혼, 뭐 출산 거부, 결혼 포기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이 힘들어 보이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연애 포기나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등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생존이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출산이야 이러겠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트 타고 지나가면서 너도 물에서 노니까 즐겁지? 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공감할 수가 없죠.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